신입교육을 이수한 후 업무규칙과 금지사항이 담긴 위임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위임계약서는 깨알같은 글씨로 가득차 있어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많습니다. 코디들 대부분은 저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면서 교섭을 하면서 위임계약서에 관심을 갖고 조목조목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코디 위임계약서는 매월 갱신되는 한 달 계약이며 방문판매법, 개인정보보호법, 광고법, 민법, 상법, 형법 등 6가지 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70가지의 금지사항이 있으며 과실과 상관없이 코디코닥으로 인한 모든 손실에는 공제와 환수를 할 수 있고 별도의 통제 없이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객 응대 시 개인 감정 개입 금지와 현장에서 돌발 상황 발생 시에도 회사와 사전에 상의 후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회사가 시기를 불문하고 업무 해지를 할 수 있고 본 계약의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면 위반 행위 처리는 해약이냐 아니냐 밖에 없습니다. 이론에 코디코닥 노동자는 첫 번째,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계약에서 코디코닥의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세 번째, 수당 대물림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업무상 사용 비용은 코디코닥이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감정 노동의 피해를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불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불안의 첫 번째 요인은 한 달짜리 위임계약서입니다. 최근에도 서울의 모 지국의 지국장이 평소에 지국장에게 직언하는 코디의 단체 계정을 60여 개, 수수료로 치면 약 한 42만 원에 상당하는 계정을 빼고 계정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코디가 지국장에게 항의하자 계정은 지국장이 관리하는 것이고 계정 조정은 항상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코디가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항의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또 강원도 모 지국장은 조합원들이 들어있는 카카오톡방에서 자신에게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200여 개의 계정을 뺀 일이 있었습니다. 220개 계정 중에 200개를 뺀 겁니다. 조합원과 노동조합이 투쟁하여 계정의 70%를 원상 회복하고 나머지 계정도 복구시키고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위 두 개의 사건은 위임계약서가 매달 갱신되어 회사 통제하도록 권한을 주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코디코닥들은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가점검, 4개월 점검, 6개월 점검 제품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어 앞으로는 제품은 많이 팔리고 회사는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리는데 코디의 계정은 줄고 수입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고용불안을 회사가 앞당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는 업무해약 방식입니다. 위임계약서에는 70여 가지의 금지 조항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매인이 고객 정보 조회 및 확인 행위 금지가 있는데 이는 고객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는 고객의 컨택과 점검 장소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입니다. 또 렌탈 등록비 또는 월렌탈료 할인 대납 행위 금지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코디를 위해서는 이런 조항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해약 조항들은 경중으로 나누어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임계약 업무처리 규정에 각종 업무해약 규정들이 가득하지만 조항마다 경중을 가려서 징계해야 함에도 같은 비중을 두는지
다른 비중을 두는지 징계 당사자에게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알 길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무거운 징계를 해야 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청약서 약관 조회 위조 및 변조하는 행위, 필터 부품을 외부 반출하는 행위, 판매대금 공급 유용하는 행위, 이런 것은 무거운 징계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가벼운 징계를 해야 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고객에게 회사가 정한 판촉물 외에 판촉물을 배포하는 행위. 회사는 고객에게 주는 판촉물 중 카탈로그는 코디가 돈을 주고 사야 되고, 작은 리플렛은 무료로 주지만 고객에게 맞는 상세 설명 자료는 코디들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벼운 징계를 말씀드리면, 업무 계약서상의 권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는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한 경험으로 마음대로 징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업무협약 조항들도 경중으로 나누어 징계해야만 당사자도 수긍할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코디들은 알지 못합니다. 올해 서울의 모 지국의 지국장이 병원의 정수기를 허위 점검했다며 조합원의 업무협약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조합원과 현장 조사를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코디는 해당 제품을 정상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품이 회사가 스페셜 서비스를 하지 않아 점검불이 들어온 것을 지국장이 코디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회사는 조사 징계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경위서 한 장을 받는 게 끝이고, 면담하여 자세한 진술과 질문 등의 과정은 없었습니다. 3개월 후 회사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지 않고 절차도 투명하게 진행되지도 않았으며 코디의 억울함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수당 되물림입니다. 고객이 렌탈 계약 후 1년 이내에 반환할 때와 렌탈료를 5회 연체 시 코디코닥에게 지급된 영업수수료 100%가 되물림되는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급여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적인 이유로 제품을 반환하는 것을 코디가 통제할 수가 없는데, 고객의 사유를 코디가 연대하여 책임지려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또 고객이 렌탈료를 5회 연체 시 수당이 100%로 되물림되는데 설치 후 1년이 지나서 고객이 연체 금액을 모두 입금해도 영업수수료를 다시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업무상 비용은 모두 코디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임 계약서 내용에는 유류비, 교통비, 식비, 활동비 등은 코디코닥이 모두 부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 일을 하는데 내 차 사용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류비를 비롯한 모든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회사는 특고라고 위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비용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것은 통신비 25,000원이 유일합니다. 저는 도봉구 방학동에서 동대문구 전동동까지 아침 8시에 출발하면 약 한 14km를 50분 정도 걸립니다. 저녁 퇴근 시간도 비슷하게 걸립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으니 점심을 매일 사 먹어야 됩니다. 식대만 20일 근무하면 약 16만 원 정도 나갑니다. 유류비 15만 원, 통신비 11만 5천 원, 차량 유지비, 보험료 포함해서 약 20만 원 매달 나갑니다. 한 달 평균 비용이 62만 5천 원 비용이 나갑니다. 비용이 많이 나가니 줄일 것은 식대밖에 없습니다. 코디들은 식대 아끼려고 차에서 집에서 가져온 간단한 간식으로 점심을 때우거나 점심 식사를 안 하고 계속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노동의 피해입니다. 코디 위임 계약서에는 고객 응대 시 개인적 감성 개입 금지와 현장에서 돌발 상황 시에도 회사와 사전에 상의 후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에 의한 감정 훼손과 성적 불안감을 당해도 나의 감정은 억제하고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회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 발생 시에도 선제 없이 우보고하면 되는 것인데 긴급 상황에서 상의 후 처리하라는 것은 코디는 피해를 당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제가 코디코닥 지부의 노동안전 담당으로 일하고 있어서 전국에서 많은 제보를 받습니다. 고객이 술에 취해서 칼로 코디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탈출한 코디도 있었고, 점검 갈 때마다 고객이 얼마 버느냐, 돈을 줄 테니 놀러 가자 등의 성희롱을 당하면서도 점검을 마치고 나와야 하는 굴욕적인 경우를 당한 코디도 있습니다. 송아지만한 개가 무서워 꼼짝도 못하는데 고객은 점검 안 하고 뭐 하느냐, 점검 안 할 것 같으면 가라 라는 경우도 있었고, 개를 싫어하는 코디가 개가 자꾸 다가오니까 개를 밀쳐냈는데 반려동물을 학대한다고 개에게 사과하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 코디들은 모두 극심한 감정노동 피해를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회사는 계정을 다른 코디한테 이관하는 것 말고는 별도 조치를 한 것이 없습니다. 회사의 NPS 조사와 VOC는 코디코닥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으며 지국 내에서도 계정 갑질, 영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차별 등과 함께 코디코닥들은 안팎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 9월 30일 방문 점검업계 최초로 교섭을 진행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회사는 노동조합과 협의할 수 있는 안조차 내놓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노동환경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일하기 힘들어 수백 명의 동료들이 회사를 떠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특수노동 고용자로서 교섭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일반 노동자들이 다 보장받는 조항들을 특고 노동자들은 법이 없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는 회사의 입장을 들을 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거대한 벽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교섭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면 정부가 개입해서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한다면 가능할 것 같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코디코닥 지부 조합원들은 사회적인 투쟁인 표준계약서 쟁취 투쟁을 선포하였습니다. 나 자신을 믿고 동지를 믿고 힘차게 표준계약서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과 지지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방문 점검원 표준계약서가 마련될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